안녕하세요. 사춘기자녀 교육TV입니다. 네, 오늘은 시기별, 즉 유아, 초등, 중등, 고등, 그리고 심지어 성인까지의 효과적인 부모-자녀의 관계의 대처의 흐름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시기별로 반드시 잡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렸을 때 제대로 형성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성인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 놀랍도록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캥거루족의 증가 추세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먼저 초등학생 때입니다. 정서적 안전지대와 황금률의 시작과 안착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시기는 아이의 정서가 형성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세상의 자극에 대한 아이의 느낌,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히는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장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은 아이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인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이가 실수를 해도 부모님께서 괜찮아,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우리 가족은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이 행동을 한결같이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뭘 건드리다가 깨트렸어요. 또 이래? 도대체 왜 이래?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 얘기를 못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느낌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하시거나 탓을 하시기보다는 아이고 떨어뜨렸구나, 다치진 않았어? 많이 놀랐지? 너가 실수를 해도 엄마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해 라고 아이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이 사랑을 한결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진짜로 사랑해 주는구나 라는 기억을 제대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안전지대가 생기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괴롭히거나 얼굴을 때린다던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어린아이라도 장난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얼굴을 막 때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안 돼! 라고 단호히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안 돼! 라는 거는 느낌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커서 4살, 5살, 6살 됐을 때 아이가 놀면서 공간을 어지럽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 전까지는 놀 공간을 분리시켜 주셔야 됩니다. 6살 이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이 좋죠. 크레파스로 자기 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림을 그린다던가 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부모님 방이나 거실 벽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도록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부모님 방이나 거실 벽지에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시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부모님이 속상한지를 충분히 인지시켜 주는데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정서적 안전지대를 만들듯 엄마 아빠는 널 정말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고 꼭 안아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님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센터큐의 황금률을 직접 진행하실 때에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센터큐의 황금률을 인식과 안착을 시켜줘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 만약 제대로 안착시킨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힘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부모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질 정도가 될 거예요. 언제부터 황금률을 인식시키고 안착시켜야 하는가? 3학년 때부터입니다. 3학년 때부터 한결같은 사랑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황금률, 부모님께 대한 예의, 생활관리,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을 꼭 지켜나가야 돼 라고 인지시켜주는 거죠. 3학년의 이 1년의 기간을 인지의 기간으로 써야 합니다. 그럼 4학년 때부터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4학년 때부터는 황금률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저희가 정말 추천해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요를 붙여 존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생 존댓말을 해야 되냐? 저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가 충분히 성장할 동안 필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우리 아이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부모와의 관계가 재형성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존댓말을 안 써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직 존댓말과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기 좀 힘드니까요. 하지만 4학년 때부터는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존중해야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도 부모님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방 정리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요. 자기가 쓴 공용 공간, 식탁, 거실, 화장실 등은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해야 할 공부를 끝내고 노는 게 당연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부모님 공부에 대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시기보단 아이가 할 수 있는 성취를 이끌어 나가는 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으니 앞의 영상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물질적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노력과 보상의 시스템을 인지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데요. 용돈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후에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친인척에게 받는 용돈 모두 부모님의 계정으로 모아두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환급률을 잘 지킬 수 있는 성인이 됐을 때 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다른 친한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 친인척들에게 받은 용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멋대로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써버리는 잘못된 경제 개념도 갖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 계정으로 모아놨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쓰시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아이에게 돈이 모여지는 과정과 모은 금액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너가 충분히 환급률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부모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말 사춘기의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사춘기의 뇌를 인정하고 쾌락의 재설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일일 학습 시간 6시간을 사수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기 도파민 보상 회로가 강하지만 스스로의 통제력은 정말 약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얘 왜 이러지? 초등학교 때 무척 잘했는데?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초등학교 때의 뇌와 중학교 때의 뇌는 다릅니다. 예전보다 제대로 통제력을 갖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감정적 계획과 설계보다는 명확한 약속에 기반하여 아이를 움직이게 만드는 쾌락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즉 약속을 지켰을 때 핸드폰, 게임, 쇼핑, 친구들과 노는 것 등을 이에 맞춰 제공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 환급률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면 중학교 때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 때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안 좋은 상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이 느껴보셨죠? 늦잠 자고 등교도 못하고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사실 이 속마음에는 진짜 일찍 일어나고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하고 싶은 마음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뇌가 자극에 약하고 환급률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면 이 약속을 못 지키게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중학교 때는 아이의 말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아이의 행동에 집중하고 이에 맞춰 계획을 잡고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의 습관 중학교 때 꼭 잡아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에이 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건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과 과정과 입시 제도의 변경은 이걸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반드시 일일 평균 6시간을 사수하는 습관을 안착시켜야 합니다. 중학교 때 최소 일일 평균 6시간의 공부량이 안착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공부량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고등학교 때 등교 거부 공부 포기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6시간 쉽게 채워지지 않을까? 아니요. 실제로 아이의 학습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 일일 평균 6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학교에서 대충 수업 듣고 학원에서 멍 때리고 자습하는 척 앉아있지만 핸드폰 몰래 보고 있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실제 중학교 3학년 즈음이 되면 전체 학생 중에 50%의 학생들이 일일 평균 6시간에 못 도달합니다. 심지어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일일 평균 6시간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정서적 안정지대와 환급률의 인식과 안착이 안 잡혀 있다면 중학교 때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몸도 커지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기질도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 나오죠. 이때 어렸을 때 조건부로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끼면 그걸 그대로 부모님에게 복수하듯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겪어보셨죠? 황금률이 안 잡혀 있다면 부모님에게 무례한 언행이 본격화되고 방에 못 들어오게 하면서 부모님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초등학교 때 잡았어야 할 정서적 안정지대와 황금률의 시작과 안착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초등학교 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안착이 안 된다면 중학교 때 꼭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때보다 상호 감정적 신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고 황금률의 거부와 반항을 극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16년 동안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저희가 대처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중학교 때 잡아야 하는 쾌락의 재설계와 6시간 학습 또 쌓아야 하다 보니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제대로 잡아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데이터 기반 자기인식과 미래인식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률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흐트러질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항상 경고하는 캥거루족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성인이 될 시간 겨우 3년 미만 남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엄격하게 황금률을 고수하고 아이를 반드시 발전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보다는 아이가 머리도 더 커졌고 나름의 논리도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께서 합당한 얘기만으로 아이를 설득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건 실제 자녀의 생활 데이터를 제대로 시각화하고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면, 기상, 학습시간, 집중시간, 운동시간, 유흥시간 이 과정에서 함께 정한 성과의 달성 정도까지 명확히 수치화해서 제공해주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럼 놀랍도록 설득 시간이 단축되고 고등학생으로 성장한 아이의 인지 능력 때문에 자녀도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을 얘기할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면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자기인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다음 주제는 바로 미래인식입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자녀도 다 압니다. 나 이제 성인이야. 그럼 막연한 불안감도 생겨요. 아, 내가 과연 밥벌이 잘할까?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공부를 하던 애들도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이게 나랑 맞는 건가? 이런 걱정으로 갑자기 게을러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는 진로에 대한 그 무언가를 잡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자녀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쌓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녀가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준비할까를 고민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자기인식인데 저희는 자기인식의 내용을 관심, 스타일, 가치로 정리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를 어떤 스타일로 실현하고 실행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좋은 감정, 느끼고 싶지 않은 싫은 감정, 추구하는 느낌은 무엇인지를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파악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당연히 1, 2주 잠깐 탐구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3 여름 방학 때부터는 시작하는 게 좋고요.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에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도 있고요. 이때 심도 있게 자신의 관심과 스타일과 가치를 입체적으로 고민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 시간에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관심과 스타일과 가치를 기반하여 해보고 싶은 경험을 아이가 스스로 기획해보고 시도해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요. 저희는 과학, 그 중에서도 우주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를 더 깊이 파악하도록 학생 수준에 맞는 책과 영상을 제안해줬고요. 블랙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저희가 천문연구소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하버드 대학교의 석박사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이가 갖고 있던 다양한 질문을 나눌 수 있게 해줬죠. 내가 실제로 누군가와 티키타카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경험은 단순히 텍스트로 얻게 되는 경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고민 그리고 쌓아왔던 지식이 연결되며 새로운 생각의 지평이 열리는 그 무언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미래인식이 생기는 거죠. 이 미래인식이 생기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쌓이게 됩니다. 때로는 안 하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을 때에도 이 미래인식을 건드려주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줍니다. 고등학교 시기는
입시가 현실이 되고 곧 성인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아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우리 자녀 고등학생이지만 방금 얘기한 수준은 너무 높아. 지금 당장 공부도 안 하는데? 네, 그 이유 아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이니 당장 공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급하게 드시겠지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당장 공부시킨다고 안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갖췄어야 할 내용들, 정서적 안정지대와 황금률의 시작과 안착, 그리고 그 위에 쾌락의 재설계와 6시간 학습을 확보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데이터 기반의 자기인식과 미래인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성인일 때 저희에게 사실 성인이 된 캥거루족 자녀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자녀는 이제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주체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성인이 됐는데 부모님이 이걸 각오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평생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먹고 재우고 데리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때 쌓아야 할 필수 항목들을 못 해냈다면 성인이 된 자녀가 캥거루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고3 또는 성인이 돼서 몇 년이 지난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정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센터큐에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성인이 된 자녀를 경제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핵심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갈등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아이와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을 제대로 안착시켜 나갈 때 아이가 반발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성장의 신호입니다. 이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흔들리시죠. 그 마음, 그 상황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빠르게 저희 센터큐에 상담 문의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초등학교 때 해야 될 것, 중학교 때 해야 될 것,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것 돌이켜 보시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